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요즘에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또 이런 지가 좀 됐는데요. 도대체 뭐 갓생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갓생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를 갓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영어 공부라고 하면 뭐 학원 다니시면서 되게 이제 좀 치를 떠시거나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세상과 아닌 세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실 갓생을 살려고 하면은 정보량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AI가 학습하는 방식을 보면서도 정보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학습이나 여러 가지를 늘리게 되면은 머리에 넣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지혜의 양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하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저는 외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 범위가 있는데 그 생각 범위가 언어로서 표현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를 상상하거나 계획을 머릿속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 언어의 개수나 언어의 범주, 그러니까 단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당연히 훨씬 더 그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이 여러분이 아는 곳에 한정되는데 그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외국어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이렇게 이제 뭐 각국의 교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또 스페인어를 한다 그러면 뭐 남미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이제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런 쪽의 지역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언어를 공부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효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어 공부를 이게 하라는 취지니까 제가 이제 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업무 분야에 있을 때에도 외국어를 할 줄 알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요. 제 친구가 영어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조언을 했던 건데 이 친구는 사실 기술직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인테리어 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 학교 공부나 이런 걸 아주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영어는 좀 못했죠. 그러니까 좀 젬병이었는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한 게 왜 그랬냐면 사실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필름 이런 게 너무 포화 상태인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라던가 아파트 관리소라던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자기 인테리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했어요. 왜 한국 시장에서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가 외국어를 할 줄 알면 한국에서도 어떤 외국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만 할 줄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언을 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점점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외국어를 할 줄 알면은 그 시장 자체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도 뭐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다른 추가적인 어떤 계약이나 업무 성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외국어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좁혀져 있을 때에 자기는 더 넓은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는 이제 공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뭔가 이제 자료나 전문적으로 뭔가를 습득하시는 특히 화이트 칼라에서 통용되는 것인데 영어를 공부를 하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정보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걸 찾아보시는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좋은 양질의 정보는 사실 한국 논문에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 경제학 논문을 봐도 그렇고 과학 논문을 봐도 그렇고 다 영어로 출판이 되고 있고 독일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 자료도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이게 한참 걸리지만 영문으로 번역된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번역 업무가 엄청 쉬워졌어요. 이거는 뭐 쓰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자료를 탐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탐색을 하려면 일단 검색은 해야 되니까 그 검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영어를 알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번역은 이제 챗GPT 써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자료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보통 과제를 할 때 위키피디아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판 위키피디아랑 영어판 위키피디아를 똑같은 주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양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인용되어 있는 논문이라던가 각주, 참고 문헌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생활 업무 같은 거는 영어를 모르더라도 뭐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좀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업무나 이런 걸 하시려고 한다면 영어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 같은 거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정보의 양과 질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과 질을 좋게 만들고 내가 접하는 정보를 훨씬 더 높은 정보로 만들려면, 그냥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그냥 주식을 예로 들게요. 그냥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주식 커뮤니티 뭐 몇몇 개 있죠. 그런 거 들어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미국 SEC나 이런 데서 발간하는 자료 같은 거 직접 봅니다. 근데 영어를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 투자로 경쟁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때문에 영상 편집 공부를 좀 했는데, 영상 편집 공부를 할 때도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도 영상 관련 내용들도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가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물론 한국의 정보의 질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영어까지 쓸 수 있으면 그 한국에 있는 유튜버, 이제 외국에 있는 유튜버의 정보까지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의 양과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진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강화법칙이나 과거의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과 습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집단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실제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하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과거에 해외여행을 제가 그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해외여행이 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보통 그곳에서 그래도 좀 이제 단기로 관광 목적의 여행보다는 체류를 조금 하면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는 전제 자체가 외국어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를 습득을 하면, 한국으로 치면 지금 인구 5천만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천만 명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20억, 30억 명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나 그 주변의 인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외국은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보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 그 외국에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카더라로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말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 가장 편향이나 왜곡이 심한 정보가 외국에 대한 환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국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당 현지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나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을 접하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여러분의 목표나 꿈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부자와 미국에서의 부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부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없는 사람은 사실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깊이나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통찰이나 어떤 지혜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언어라든지 사고 범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갓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영어 공부를 언급을 드렸는데, 영어 공부라는 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영어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영어 공부를 통해서 뭐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데 활용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진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